안녕하세요. 저는 73입니다. 몇 달 전 아들 내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약 봉투, 통장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연금이 그 집 생활비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연금 계좌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전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내 집 문 닫히는 소리는 늘 익숙했는데 이 집 문은 낯설게 울렸습니다. 신발을 벗고 올라서자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며느리가 미리 보일러를 켜둔 것 같았습니다.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제 발 크기에 맞는 새 것이었습니다. 가방은 이미 거실 안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들고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제 짐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방을 보여줬습니다. 큰 방은 아니었습니다. 창이 하나 있고 침대와 작은 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햇빛이 반쯤만 들어오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집이 아니어도 가족 집이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옷을 꺼내 장에 넣으려는데 이미 한 칸이 비워져 있었습니다. 제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손주 계절 옷이라고 했습니다. 옷걸이를 걸어보니 생각보다 빨리 찼습니다. 두꺼운 외투는 접어 넣었습니다. 문을 닫자 옷이 안에서 살짝 눌리는 느낌이 났습니다. 가방을 정리하는 동안 며느리는 약 봉투를 가져갔습니다. 종류별로 나눠 정리해 준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작은 통에 담겨 돌아왔습니다. 요일이 적힌 통이었습니다. 편했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손주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비켜주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앉아 있으니 리모컨이 제 쪽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채널을 맞춰주었습니다. 저녁은 이미 차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할 일은 없었습니다. 접시를 들려하자 앉아 계시라고 했습니다. 편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빈 그릇을 들고 일어나려는데 며느리가 먼저 가져갔습니다. 물만 드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방에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낯선 집 냄새가 났습니다. 불편한 냄새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잠이 늦게 왔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 있는데 거실에서 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 부부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용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쉬는 느낌이 아니라 제자리에서 빠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병원 갈 날이 왔습니다. 전에는 혼자 다녔던 길이었지만 아들이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초진도 아니고 늘 가던 곳이라 괜찮다고 했는데 요즘 세상 위험하다며 따라 나섰습니다. 접수대 앞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차례가 되어 이름이 불렸습니다. 진료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약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수납 창구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지갑을 꺼내려는데 아들이 먼저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앉아 있으라고 했습니다. 금방 된다고 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광판 번호가 넘어가는 동안 아들은 창구 앞에 서 있었고 며느리는 제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병원 냄새와 사람 소리가 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영수증과 약 봉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받을 걸 아들이 들고 있었습니다. 약국에서도 같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으라고 했고 비밀번호를 물었습니다. 숫자를 불러주자 며느리가 대신 눌렀습니다. 약은 제 손에 왔지만 계산은 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같이 다니는 게 편하겠다고 했습니다. 편하다는 말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지갑을 열어보니 카드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다시 넣어두려다 그대로 닫았습니다. 그날 이후 병원 갈 때마다
지갑을 먼저 열지 않게 됐습니다. 필요한 건 다 해결됐고 제가 할 일은 줄었습니다.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편해질수록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같이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같이 나가자고 했습니다. 어디 가냐고 묻자 은행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사고 많다며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정리라는 말이 대단한 일처럼 들리진 않았습니다. 잠깐 다녀오면 끝나는 일 같았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창구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대기 화면 숫자가 바뀌는 동안 아들은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 계좌를 한 번에 확인하고 필요 없는 건 줄이고 자동이체도 묶어두면 편하다고 했습니다.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창구 직원이 통장을 받았고 아들은 옆에서 대신 말을 이어갔습니다. 같이 산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관리도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몇 가지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명할 곳을 표시해 줬습니다. 아들은 펜을 건넸습니다. 그냥 이름을 적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도장을 찍는 칸도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내 찍었습니다. 잠깐 사이 종이가 몇 장 더 생겼고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장은 제 손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대신 챙겼습니다. 집에서 정리해 두겠다고 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손이 가벼웠습니다. 가방 안이 비어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서랍을 열어보니 통장을 넣어두던 자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른 걸 넣지 않았습니다. 그냥 닫았습니다. 그날 이후 돈을 써야 할 때는 먼저 찾지 않게 됐습니다. 필요하면 말하면 됐습니다. 편했습니다. 그런데 편해진 만큼 제가 확인하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은행 다녀온 뒤부터 지갑을 열 일이 줄었습니다. 며느리가 장을 보고 오면 냉장고가 채워졌고 필요한 건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부족한 걸 말할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작은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외출하실 때 쓰시라고 했습니다. 지갑에 넣어두면 편하다고 했습니다. 열어보니 현금이었습니다. 금액이 크진 않았습니다. 많지도 적지도 않은 정도였습니다. 그날은 그냥 지갑에 넣었습니다. 며칠 뒤 약국에 갈 일이 있어 봉투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계산하고 돌아와 보니 생각보다 빨리 비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엔 금액이 달랐습니다. 왜 다른지 묻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말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외출 전에 봉투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얼마인지 보고 어디까지 쓸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지갑 안 금액을 세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필요하면 쓰면 됐습니다. 지금은 써도 되는 범위를 먼저 보게 됐습니다. 그날 문득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잊었습니다. 편했습니다. 대신 제 돈이 아니라 받아 쓰는 돈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집에는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방식들이 생겼습니다. 처음은 TV였습니다. 저녁 뉴스를 보려고 리모컨을 들었는데 손주가 만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앉아 기다렸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먼저 보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이 끝나고 보시면 된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붙었습니다. 그날 이후 뉴스는 끝까지 보지 않게 됐습니다. 중간에 방으로 들어가거나 그냥 소리를 줄여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등이었습니다. 늦게까지 켜두면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말은 조심스럽게 했지만 그날부터 불을 먼저 끄게 됐습니다. 냉장고도 같았습니다. 밤에 물 마시러 나왔다가 문을 오래 열고 있었다며 안에 있는 건 말해주면 꺼내주겠다고 했습니다. 편했습니다. 대신 직접 열어보는 일은 줄었습니다. 택배도 달라졌습니다. 거실에 두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현관 쪽에 모아두면 된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제 이름 택배는 열리지 않은 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가끔 제 물건이 집안에서 어디에 있어도 되는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무언가를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일이 늘었습니다. 지금 해도 되는 건지. 그날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병원 들렀다 오는 길이 길어졌습니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가는데 식탁 위에 종이 몇 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전화 중이었고 며느리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려다 제 이름이 보여 멈췄습니다. 자동이체 내역이었습니다. 익숙한 항목도 있었지만 처음 보는 이름이 더 많았습니다. 통신비, 보험, 카드값, 정기결제, 금액을 따라 내려가다 손이 멈췄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의 합이 제가 쓰는 돈보다 컸습니다. 며느리가 다가와 종이를 겹쳤습니다. 정리해 둔 거라고 했습니다. 같이 살면 이런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저는 그 정리를 처음 본 사람이었습니다. 의자에 잠깐 앉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전화를 하고 있었고 대화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숫자만 남았습니다. 이 금액이 언제부터 나간 건지, 제가 허락한 건지 기억이 바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맡긴 날이 먼저였는지, 봉투를 받기 시작한 뒤였는지 순서가 흐려졌습니다. 방에 들어와 가방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넣어두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남은 돈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이 돈이 어디까지 제 돈인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 있는데 거실에서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숫자를 맞추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왜인지 제 이름으로 들렸습니다. 잠이 늦게 왔습니다. 다음 달이면 연금이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연금 들어오는 날은 늘 비슷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날짜를 확인했고 점심쯤이면 은행 문자가 왔습니다. 그날도 같을 줄 알았습니다. 아침 식탁에 앉아 있는데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외출 안 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필요한 건 다 사두겠다고 했습니다. 이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즘은 제가 나갈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점심이 지나도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소리가 꺼져 있나 확인하고 다시 화면을 켰습니다. 없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잠깐 망설이다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날짜 맞냐고 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확인했냐고 묻자 생활비로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같이 사니까 같이 쓰는 거라고 했습니다. 잠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는 돈이 제가 확인하기 전에 이미 정해진 곳으로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이번 달도 모자라진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쓰는 돈이 아니라 제가 들어오는 돈이었다는 걸. 식탁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해가 먼저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화가 올라왔습니다.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제가 들어오는 돈이 같이 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다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고른 컵으로 물을 마십니다. 누가 대신 정리해주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장도 직접 봅니다. 많이 사지 않습니다. 먹을 만큼만 삽니다. 연금은 이제 제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얼마가 들어오는지 제가 확인합니다. 처음 몇 주는 전화가 자주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문자가 왔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하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집에서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후로 연락은 줄었습니다. 가끔 손주 목소리가 들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잠깐 멈춥니다.
그래도 다시 걸지 않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같이 사는 건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남아있는 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조용합니다. 그리고 편합니다.